진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냐. 박남주 씨, 네. 6월 11일 오전 11시경 밥법공장 옆 쓰레기 소각장에서 담배 피시고 담배꽁초 쓰레기 더미에 버리셨죠? 네. 맞긴 한데 제가 그거 진짜 그거 다 꺼진 줄 알고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짜 고의로 한 게 아니고요. 실수로 한 거예요. 제발 봐주십시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CCTV로 확인해본 결과 뭐 고의성? 네, 거기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일단 박남주 씨 당신 때문에 공장과 기계 설비 등을 다 타버려가지고 약 1억 5천만 원 무려 1억 5천만 원 정말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게 생겼어요. 사장님도 화가 아주 많이 나셨다고요. 1억 5천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아무리 실수로 낸 사고여도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지 벌금이 어마어마할 거라.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번만. 아니 이게 나한테 이렇게 빈다고 될 일이 아닌데. 만약에 남주 씨가 단순 실수, 단순 과실로 인정된 실화라고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할 감경은 청구할 수 있긴 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 만들게 하셨는데 정말 옛날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의롭게 균형을 맞춰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과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작은 실수로 사고를 낸 직원은 네. 당연히 책임을 질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공장 사장의 경우 조금 더 강경된 책임을 질 수 있긴 하겠죠. 이런 게 있어요. 민법 제756조에 보면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그 공장의 장까지 함께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정말 세심하게 매일매일 예방교육을 시켰는데도 남주가 불을 냈다면 이거는 사무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이미 기울였다고 보기 때문에 네.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공장장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공장장님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배상을 해줬어요. 네. 그럼 이 공장장님은 어떻게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남주를 맨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강성신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거 배보상해줬으니까 나는 너한테 청구해서 받아낼래. 이런 식의 또 법리가 있는 거죠. 남주는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단순 실수로 불을 냈는데요. 형법은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법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네. 실화죄의 형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화재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남주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와 단순 실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벌이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방화죄는 더욱 무거운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 형법 제164조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고요. 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강력하죠. 남주처럼 이렇게 단순 실수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지만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배상액을 마련하기 힘들 때 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이를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네. 남주 같은 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네. 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상액의 경감을 결정합니다.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 집이 예전에 이제 가구점을 어머니가 운영을 하셨거든요. 불이 난 거예요. 합선으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재고 채우자마자 그냥 싹 타버린 거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보험 가입해놓은 거 있으니까 예. 그걸로 일단은 뭐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만기가 됐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끝날 게 아니라 네. 만기는 언제 되는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부분도 꼭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시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재의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그로 인해서 번져서 임차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예. 그리고 그 불이 난 영역이 임차인의 영역이었다면 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로 난 불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네, 불이 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법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 또는 보험에 대한 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불을 낸 실화자가 져야 한다? 예외적인데요. 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그 실화자가 져야겠죠. 하지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경감 청구, 법원에 경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냈는데 책임 감면이 된다면 남은 피해액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하셨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 실화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될 텐데 네.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감당했어야 될 책임이니까 그렇죠. 예, 부담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 네.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진 거죠. 예. 네. 그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남은 게 되게 클 텐데 네.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뭐 보험제도나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아마도 보험 커버리지에 해당된다면 보험 보장 범위에서 예,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방화죄로 최고 몇 년 선고 판례가 있나요? 이게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년 나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 지나서 예. 이제 나와 계실 겁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네. 다치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방화치사상죄라는 죄가 있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네. 이건 상해의 경우고요. 네.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사형이 있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엄청 강력하네요. 진짜 예. 내면 안 돼.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정보. 밥보다 법.